진도를 좀 나갑시다. 이제 첫 번째는 샌드위치 정리하는 거예요.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정리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정리이긴 해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gx보다 항상 작아. 항상 작아.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gx고 이게 fx예요. 그럼 그 극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극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극한 값은 작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작거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gx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a야, 그지?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당연히 같겠죠, 그죠? a로 보내면.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fx가 gx보다 작아도 그 극한값은 같아질 수는 있어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요건 이제 굳이 a로 가는 극한을 그리자면 이런 극한을 그릴 수도 있어요. f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값이 없고 g는 여기에 함수 값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같을 뻔했는데 같은 데로 위로 올라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긴 항상 gx가 더 커요. 그래도 리미트 극한을 보내면 극한 값은 어때? 서로? 같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하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정리가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같은 거로 해볼까요? fx는 gx보다 굉장히 작아요, 항상. 근데 만약에 극한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극한은 항상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도 된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그렇죠? 이게 계속 가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gx가 1 플러스 x분의 1이고 fx는 1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항상 fx가 더 작아요, 이쪽. 그쵸? 근데 극한을 보내면 얘는 1이 되고 얘도 극한,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이 돼서 1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극한 값은 같을 수 있다. 사실 원래 더 크면 같은 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근데 그 극한 값은 같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좀 확장이 돼서 세 번째 게, 이제 네 번째 게 나와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fx가 있고 함수가 gx, hx라는 새로운 함수가 좀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gx가 그거보다 더 여긴 같아가 들어가도 되고 이제 갖다가 빠져도 되는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알파로 수렴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f는 여기 있고 g는 이렇게 있는데 둘의 극한값이 점점점 어디로 간다고? 알파로 같아진다는 거, 그치? 그럼 그 사이에 있는 hx라는 함수는 내가 잘 모르지만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여기 사이에 껴있으니까 이 낀 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항상 이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알파로 가고 얘가 알파로 가면 하나 뭉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애도 고값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의 이제 핵심이에요. 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면 이제 스퀴즈 정리라고 불리는데 이 샌드위치 정리는
반드시 이제 부등식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정리예요. 부등식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fx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온 거 뭐.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fx는 얘가 더 크니까 fx는 gx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fx보다 작거나 더 크거나 이렇게 사이에 끼거든. 그치? 부등식. 그럼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죠.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쪽의 값이 고정되어 있고 한쪽의 값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건데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런 생각도 좀 하면 돼요. 얘가 만약에 0으로 가고 얘가 만약에 1로 수렴하고 얘가 만약에 2로 수렴한다고 하자. 그럼 너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까? 몰라요. 2하고 2 사이에 숫자가 몇 개가 있어? 많죠.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너가 1로 수렴하고 너가 2로 수렴하면 넌 몰라. 그러니까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2로 수렴하면 너도 어디로 수렴해야 답이 나와? 2로 수렴해야 답이 나와요. 그죠? 사실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이 함수를 모를 때 아는 함수 중에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 함수를 내가 만들어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샌드위치 정리가. 근데 여러분한테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함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정해져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가 2로 수렴하면 너도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고? 2로 수렴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의 극한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는 그냥 한쪽만 택해서 극한값을 구해도 답이 나와요. 왜 이게 만약에 서로 같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 문제는 여러분이 풀라고 내랑 된 거기 때문에 한쪽만 풀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이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알았죠? 그런 건 조금 신경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자,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가 도형의 극한이고 하나가 지리판별 문제예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문제. 알았어요? 도형의 극한은 학생들이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문자를 놓고 식을 만드는 거가 여러분한테 주어집니다. 근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열심히 다 해보세요.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자면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직선의 방정식 있지?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이제 미적분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건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세요. 가능하면 y에서 요 y값을 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 m에다가 바로 열고 x에서 x값 빼고 x값 빼고 알겠죠? y는 여기서 빼고 x는 여기서 빼고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y 빼기 3은 2의 x 빼기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이제 열심히 쓰다 보면 나 선생님 저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y 빼기 3은 2의 x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번에. 알았죠? 근데 이 방식을 꼭 기억하세요. 이 방식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이거는 이걸 보자마자 1,3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하나의 직선이 기울기가 m이고 하나의 직선이 기울기가 m'인데 둘이 어떻게 됐어? 수직이야. 그러면 m하고 m'하고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에요. 알겠어요? 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외우세요. 알겠어요?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2면 너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알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점 p, q가 있어. 그때 뭘 구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 알았어요? 알겠어요? 이게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외워놓으세요. 그냥 루트 이렇게 x 앞에 있는 거 제곱 a제곱 y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절대값 요거 x값이지? x값을 x값에 y값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ap 더하기 bq 더하기 c 해서 요 값의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와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인데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았죠? 요 세 가지는 정말 자주 나와.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외워놓으세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못했으면 막 적어놓고 스틱이라도 해놓고 암기라도 하고 하세요. 알았어요? 적을 사람 적. 예시 문제는 안 적어도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진입한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문장이 딱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를 물어보는 거야. 이 문제가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요. 옛날에는 굉장히 잘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은 이제 잘 안 나오거든. 그래도 학교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할 필요는 없고 문제집에 있는 정도에서 중요한 것만 좀 암기해서 그 다음에 자꾸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이 참이면 증명을 하는 거고 증명을 한다는 건 이게 이렇구나 라는 걸 보이는 거고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대를 드는 거예요. 반대 들어봤죠? 반대가 되는 예를 들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그러니까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참 거짓을 구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장에서 참이다 거짓이다를 명확하게 좀 알아놓으면 좋고 그게 만약에 명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암기라도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그래서 일부러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다 이런 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본 성질이 뭐였냐면 리미트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gx가 베타로 수렴할 때 이렇게 수렴하면 맞아? 둘 다 수렴하면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건 따로따로 해도 리미트야. 알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랬죠? 맞아요? 이게 지금 참인 거예요. 이 참인 거야. 맞아?
이거 가르쳐줬다는 건 참인 거야. 근데 명제에서 배웠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수 있죠. 그럼 이제 Q이면 P이다는 여기란 명제라고 하죠. 그죠? 이게 참인지는 모르지. 대우는 반드시 참이지만 이게 참인지는 모르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수렴하면 너는 너가 수렴하고 너가 수렴하면 너도 수렴해? 이런 문제가 나온다. 알았어요? 그럼 이거 거꾸로 가는 건 느낌이 들어요? 너가 수렴하면 너도 수렴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너희가 수렴하면 너가 수렴하는 건 참이야. 그지? 그럼 너가 수렴하면 너도 수렴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왠지 방향이 반대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알겠어요? 이 관계는 참인데 이 관계는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일단 그런 관계로 물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 좀 거짓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비 수렴해. 그럼 각각 수렴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오케이.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그래서 여기 문제는 열심히 풀어보고 만약에 좀 안 되면 그냥 넘기기로 하세요. 질문은 받아줄 텐데 여기는 사실은 꽤나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증명하는 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극한 끝까지 서술형 전까지만 하세요. 서술형은 좀 빼줄게요. 알았죠? 문제가 많진 않지만 좀 한번 풀어보세요. 주말까지 껴있는데 도형 문제가 껴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많이 냈으니까 조금 냈으니까 하고 됐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는 시간 하고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 이제 방학이래. 시험 대비 하잖아, 그지? 주말에 하지 말고 수업 끝나고 하자. 평상시에 한두 시간 남아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몇 번 가면 되잖아. 괜찮지? 네? 이게 수업 끝나면 7시 반이잖아. 네. 그럼 주말에 따로 와서 하지 말고 일주일에 3일이나 있으니까 3일 중에 한 이틀은 남아서 한 1시간, 2시간 문제 풀다 간다거나 이렇게. 이틀이. 뭐 이틀 정도, 2번 정도? 3번 다 말고. 괜찮죠? 그렇게 합시다. 괜찮아. 싫어? 싫어 좋아. 고민을 좀. 무슨 고민이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하자는데 약간의 그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미안해요. 정확히 1시간입니다. 아니 사실 근데 선생님의 사실 마음에는 시험을 둘째치고라도 여러분이 조금 남아서 더 공부하다 가기는 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숙제를 좀 하고 가면 집에 가서 숙제 좀 안 해도 되고 온 김에 어차피 집에 가면 뭐해? 풀어지기 시작하잖아. 나 학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요? 집에 가면 그럴 거 아니야. 학원에서 공부했어? 안 했잖아. 수업 듣고 그냥 이렇게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막 풀고 막 고민을 해야지 공부지. 왠지 설득당하는 거 같죠? 설득당해요.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보면 알겠죠? 이게 샌드위치형이에요. fx의 극한이 어디야? 함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fx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양쪽에 있어. 그치? 근데 해보면 아는데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차수가 같아서 개수로 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니까 넌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한쪽만 봐도 답이 나올 거라고. 그죠? 한쪽만 봐도 답이 나올 거라고. 그냥 그렇게 풀라고요. 근데 양쪽이 사실은 다 같아야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세요. 얘는 fx는 어디로 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fx 모양을 만들면 되죠. 그 양변에 x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x분의 fx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x를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도 x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네.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왼쪽 극한이도 오른쪽 극한인데 양쪽 극한 다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한쪽만 봐도 그냥 답은 나온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3x야? 그럼 3 집어넣으면 되지. x 대신에. 알겠어요? x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
3x가 들어갔으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식은 여기다가 이게 3x가 들어가면 여기도 3x를 집어넣어서 여기 6x 플러스 1분의 3x 제곱하니까 9x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해? x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x로 나누시면 여기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6분의 9네. 6분의 9가 답인가 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조금 해보세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걸 3x를 하고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이걸 t로 놓으면 t분의 ft가 되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자, 이렇게 계속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fx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얘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고 뭐 그런 식의 다 문제죠. 저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가 도형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몇 문제 이제 몇 문제 예시로 풀어줄 텐데 아주 뭐 좋지는 않지만 해봅시다.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서 쓰셔야 돼요. 그쵸? 여기 A라는 점이 0,T래. 그럼 0,T라고 써야지. 그지? 직선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직선과 교점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지? 그래서 직선과 교점을 구하는 건데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 요 길이를 구하면 돼요. 보세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OA야. OA. O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Y값 T로 나왔어. 그러니까 너는 T인 건 끝났어. 간단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pH의 길이를 구하래. pH의 길이를 구하는데 이놈의 P값을 내가 알 수가 있나? 잘 몰라요. 닮음도 성립하고 모두 성립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쓰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냥 무작정 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법은 아직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푸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죠? 여기 y절편 알려준 거지. 그치? 어차피 직선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직선에서는 기울기를 봐야 돼요. 그쵸? 기울기를 봐야 돼. 기울기는 증가분의 증가야. x가 얼마큼 증가했어? 여기가 한 칸 증가했지. 그때 y는 얼마큼 증가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그랬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니까 t죠? 얘기했었어? 안 들려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t지?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t가 나왔어요. 자, 고마워요. 그래서 기울기 썼으니까 y는 tx 더하기 y절편을 알려줬으니까 그냥 t로 합시다. 만약에 한 점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면 y에서 0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 t에 x에서 x 빼고 이렇게. 알겠죠? 어떻게 구하든 간에 똑같은 방정식이 나와요. 저 원의 방정식은 여기 나와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건 1. 그죠? 근데 지금 나는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어떤 값이라고 할 때, k라고 할 때 그때 y 값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요 교점에 x 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tx 더하기 t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그럼 이제 요거 풀어보자. 여기는 x제곱 나오고 더하기 t제곱 x제곱 더하기 2t제곱 x 더하기 t제곱은 빼기 1은 0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되냐면 x제곱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t제곱에 더하기 2t제곱 x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은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점의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자 지금 내가 여기다 대입해서 구했다는 건 네. 이 점의 x값과 이 점의 x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교점의 x값이니까 만난 두 점의 이 값과 이 값을 구해내는 거야. 근데 하나는 정해져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거 x제곱이 있어야 되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어 보잖아? 응? 그럼 0이 돼. 해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1이니까 1 플러스 t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1 제곱은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이죠? 네. 그럼 봐봐. 2하고 마이너스 1 지워주고. t제곱 두 개 더하니까 2t제곱 되지? 네. 그럼 마이너스 2t제곱 돼서 0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근을 갖는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2를 항상 인수로 가져요. 그쵸?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풀기가 좀 쉬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곱해서 x제곱 1 플러스 t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1 플러스 t제곱 x라는 항을 하나 가질 거고 네. 상수가 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했을 때 빼기 t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항을 하나 가져야 돼요. 이렇게. 여기 플러스네 그냥. 맞죠? 여기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아유, 휴지를 갖고 와. 아유, 뭘 민폐야. 그쵸? 요건 구한 거니까 요거만 구하면 되고 이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t제곱분의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고 1 플러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하면 여기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요게 좀 이쁘면 요거 쓰시면 돼요. 구했죠? 요 값이 바로 요 값이야 요 값. 그치? 그러면 이 값을 원에다가 대입해도 구할 수 있죠? 맞아요? x를 대입해서 y값 구할 수 있죠? 근데 누가 또 있어? 직선이 있잖아 그지? 그럼 직선에 대입하는 게 훨씬 값을 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기 직선 여기다가 x값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순간 바로 구해져요.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pH라는 길이는 얼마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t배 1 플러스 t제곱에 t배를 하고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돼요. 더하기 t. 맞나? 그럼 이제 pH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왜 둘 다 무한대로 갈까? P는 무한대로 가면 너도 무한대로 가네. 뭔가 조금 선생님 계산을 잘못했나? X축에 있는 수선의 말을 H라고 할 때 OA는 T고 pH의 길이를 구하세요. pH는 XTJ 맞나? 맞게 풀었나? X 플러스 1 플러스 T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잠깐만 이렇게 하면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t 마이너스 1 맞게 푼거 같은데 근데 t가 무한대로 간다고?
T가 만들어가지고 왜 이거 pH pH는 0으로 가야 되는데 T는 뭐 한다면 선생님한테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응,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화장실 네, 갔다 오세요. 이건 다시 풀어줄게. 선생님이 조금 소리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가 조금 어색하네. 느낌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문제를 조금 푸도록 하시고요.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려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88번. 바로 합시다. 자, 보세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거야.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위에 한 점을 잡아. 아무 점이나 이렇게 p. 알았어요? 여기다 잡으면 x. 여기다가 p 이렇게 잡아. 알았어요? 그럼 여기랑 지나가도록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중심이 어디에 있도록? 요 위에 있도록. 이렇게 잡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중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P를 여기다 잡았으면 여기를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그럼 또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중심을 잡을 때마다 원을 선택을 하는데 P와 원점 O를 지나고 Y축 위에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잡아본 거예요. 자, 점 P가 곡선 Y는 X제곱을 따라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얘가 어디로 간대?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질 거래. 그럴 때 너는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죠. P가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P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Q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질문의 요지예요. 그쵸?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처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선생님이 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아는 척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는 이 점의 P 좌표가 어떻게 돼? 모르잖아, 그치?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내가 놓고 싶은 대로 좀 놔요. 그럼 뭐라고 나? 어? P요? A 콤 뭐 그런 식으로 넣는 거야. 근데 여기 A 썼으니까 A보다 조금 다른 걸 쓰는 거야.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T 이런 거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여기가 T 컴마 T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놓을까? 뭐 0,A라고 놓을까요? 0,A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0,P라고 놔도 돼요. 알겠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P가 0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을 잘 정리해보면 이게 P점이고 이게 P점이고 이게 Q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A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 알겠어요? 그런데 이 A가 어디로 가는지 T가 0으로 가는데 A는 어디로 얘랑 문자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럴 때 이 A는 T의 함수로 만들어내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A와 T의 관계식을 만들어야죠. 그럼 주어진 거 갖고 관계식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가 T, T 제곱이고 여기가 0,A라면 어쨌든 간에 점은 알려준 건 3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랑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요. 반지름으로 같죠? 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OQ는? OQ는 얼마예요? AJ. 네. 맞아요, A. 맞죠? 네. 0에 0, 0, 여기 0,0이니까 0에서 0 차이 없고 여기 차이가 나죠. 그럼 이제 PQ는? PQ는 여기서 이거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야지.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t에서 0 빼고 제곱해고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이 좀 그렇다. 이거 루트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잖아. 그럼 루트 안 쓰어도 되지 뭐. 괜찮지? 제곱해도 같을 테니까. y는 t 제곱에서 빼기 a 제곱을 빼서 둘이 더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랑 길이가 어때야 돼? 이거랑 길이가 어떻다 그랬지? 같아요. 같다 그랬지. 제곱해도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t 제곱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 그 길이가 a 제곱이랑 같아야 돼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제곱의 제곱 a의 a는 여기에 요런 거 잘 써야 돼. 여기가 제곱으로 돼 있고 여기 있고 또 제곱하면 제곱기호 선생님처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t 제곱에서 a를 뺀 거의 제곱.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죠. 기억하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이제 요거 t 제곱 나오고 요거는 t 제곱을 제곱했으니까 t의 4제곱 나오죠. 2배의 a의 t 제곱 나오죠. 더하기 a 제곱은 a 제곱 되죠. 이거 딱 적어지네. 그럼 이제 뭐를 하라고? a를 t의 식으로 놓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a는 해야 되니까 이걸 넘겨야죠. 그래서 2at 제곱은 t 제곱 더하기 t 4제곱이죠? t 제곱으로 나누면 2분 나누면 a는 2분의 t 제곱 플러스 1. 선생님 갑자기 순서 좀 바꿨어요. 알았죠? t 제곱하고 이렇게 약분되면 이건 1, 이건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2분의 t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어디로 가요? 얘가 0으로 가면 2분의 1로 가죠. 알았어요? t가 0으로 가면 0으로 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풀어보세요. 문제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좀 풀어보고 이런 게 이제 진입한단 문제예요. 진입한단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숙제 시키고 그럴 시간이 없네. 여기 예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조금 보세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합이 존재해. 그리고 fx도 존재하면 그러니까 합이 존재하면 fx도 존재하니? 라고 물어본 거야. 알겠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fx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fx는 0으로 보내면 1로 보내면 얘가 0분의 1이 돼서 무한대로 가요. 이게 이렇게 반례를 하나 알아내는 거예요. gx는 1로 보내면 0분의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쵸? 근데 둘을 더하면 얘랑 얘랑 더했더니 분모 분자가 지워져서 1이 된대. 그쵸?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하나는 x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둘이 더하면 얼마야? x분의 1이랑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면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해요. 근데 얘 0으로 가면 수렴해? 아니죠. 발산하죠. 얘 0으로 가면 발산하지. 그치? 그러니까 더해서 수렴한다고 각각이 수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다음 장에 선생님이 나중에 보니까 알지 나왔던데 이게 이렇게는 존재해요. fx하고 gx하고 더한 값이 수렴하고 fx에서 gx를 뺀 값도 수렴하면 그러면 각각 수렴해요. 이거는 각각 수렴해요. 이 다음 내용이 그런 거죠. 더한 것도 수렴하고 뺀 것도 수렴하면 둘 다 수렴합니다. 이건 참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참 거짓을 여러분이 찾아놔야 돼요. 그럼 거짓은 뭘 알아놔야 돼? 반례를 좀 알아놔야 돼.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걸로 하세요. 여기 뭐 x분의 아까만 나왔는데 그냥 이런 거 하세요. x분의 1 갖고만 해도 충분히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어떤 함수랑 곱한 함수가 수렴해. 자, 그러면 얘도 수렴해? 라고 물어봤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지.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것도 수렴한다 그랬지.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0 곱하기 무한대는 수렴할 수? 부정형이니까 수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건데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왜 거짓이라고 나왔네. 그래서 부정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수렴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데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봐야 그럼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려면 얘도 상수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얘는 반드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참이에요. 근데 그냥 수렴한다라고만 나오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보면서 암기할 건 암기하고 막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왔네요. 0이 아니면 수렴한다 이렇게 나왔죠. 알겠죠? 여기 문제는 하나씩 풀어보고 좀 어려우면 좀 넘기더라도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숙제를 조금 적게 내줬어요. 숙제가 유형편으로 보면 좀 적은데 제일 극한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는 조금 이상해요. 다시 풀어줄게요.